여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계절.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고 햇살이 거리마다 가득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밝고 활기찬 계절만은 아닙니다. 뜨거운 햇살 뒤에는 조용히 숨어있는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쇠약해진 몸을 위태롭게 하고 외로운 마음을 무너뜨리며 때로는 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이 가동되는 작은 방 안에서, 신선한 해산물로 차려진 식사 자리에서, 혹은 햇볕이 가득 내리쬐는 무더운 점심 무렵의 발코니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위기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큰 사고도 치명적인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아주 작고 아주 가까운 것들이지만 종종 가볍게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오늘의 시리즈는 부드럽지만 꼭 필요한 경고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름이 더 이상 이별과 후회의 계절이 아니라 사랑과 경청, 그리고 앞서 살아온 이들을 위한 충분한 보살핌의 계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살아오신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철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같이 들어보고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지 말자. 1번, 열사병, 열로 인한 탈진.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을 앞두고 있으며 고기압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여름 한철 동안 폭염으로 인한 응급 환자가 1.700명을 넘었고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려스러운 수치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경고를 보내는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현재 간과되고 있는 노인 열사병 및 열탈진이 하나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열사병은 단순히 잠깐의 불쾌감이 아닙니다. 뚜렷하지만 다른 질병과 혼동되기 쉬운 초기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체온이 섭씨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 피부가 붉고 뜨거우며 건조해지고 땀이 나지 않음. 이는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맥박이 강하게 뛰며 호흡은 빠르고 얕아집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심한 두통, 어지러움 및 현기증, 행동 변화가 나타나며 혼란, 방향 감각 상실 또는 흥분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경련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노인이 열사병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세월과 함께 찾아오는 생리적 변화에 있습니다. 노인의 몸은 점차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땀샘은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더위와 추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게다가 혈압약, 심장병 치료제, 당뇨병 약 등 일부 약물은 고온에 대한 반응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신경계 반응 속도도 느려져 몸이 과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좀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심각한 열 탈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열을 식히지 못하게 되면 내부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간, 신장, 뇌와 같이 열에 민감한 기관들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의식장애, 영구적인 신경 손상, 심지어는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열사병을 겪은 노인은 이후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게 되고 이는 외로움과 자기 건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옷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며 땀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물을 지참하며 직사광선 아래에 오래 서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가족들이 폭염 기간 중 자주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들의 일상적인 노화 증상과 일사병 증상을 혼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중 하나입니다. 노인이 갑자기 피로하거나 호흡이 약해지거나 혼란스러워할 때 주변 사람들은 쉽게 노인이 약해졌구나 또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성급한 판단은 위험한 증상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인들은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느끼며 점점 마음을 닫고 내성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것은 혈압을 체크하고 약을 제때 복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여름 한낮의 피로감이나 순간적인 어지러움은 위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선풍기를 켜며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두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 자신도 피로감을 느낄 때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지킬 때 여름은 진정으로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감염, 일명 살을 먹는 박테리아. 여름이 다가올 때면 사람들은 더위, 폭우, 여름철 해열 음식 등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굴, 찐게, 신선한 해산물 등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바이브리오 벌러피커스라는 박테리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박테리아가 여름철, 특히 노인들에게 심각한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KDCA 위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 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사망률은 50%를 넘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노인,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는 특히 혈액에 침투할 경우 매우 빠르게 신체를 공격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생굴 등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섭취한 후 발열, 오한, 설사 또는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린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박테리아가 피부를 통해 침입하여 붓기, 발진을 일으키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환자는 폐혈성 쇼크, 심각한 조직 손상, 괴사 또는 사지절단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는 여름철, 특히 해수 온도가 20도 이상일 때 활발히 증식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굴, 조개, 홍합 등 껍질이 있는 해산물이나 연한 바닷물에 존재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장점막이나 상처를 통해 빠르게 침투하여 폐혈증이나 연조직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경변,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이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 감염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후유증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감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종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거나 신경계나 면역계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치료 이후의 트라우마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식사 자체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심지어는 자신이 짐이 되었다고 느껴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되기도 합니다. 이 박테리아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생해산물이나 덜 익힌 해산물, 특히 생굴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해산물은 반드시 고온에서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손을 씻고 칼과 도마를 깨끗이 소독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 노인들은 바닷물에 들어가거나 물속을 걷거나 생해산물을 직접 다루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해산물을 섭취한 후 몸에 이상 증상 예를 들어 열, 설사, 근육통, 피부 부위에 붓기 나타난다면 자가 치료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비브리오균 감염의 증상이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과 혼동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소화기능 약화, 날씨 변화로 인한 미열 또는 염증으로 인한 관절통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진단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경우 노인들은 병을 숨기고 불평을 거리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은 상황을 악화시켜 증상이 심각해진 후에야 발견되도록 만듭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는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열, 한 번이 메스꺼움, 이상한 통증 이 모든 것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입니다. 가족들은 여름철 식습관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생해산물을 좋아하는 취향이 위험으로 바뀌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노인이라면 참지 마십시오. 적절한 관심, 시기적절한 조치, 올바른 이해 이것들이 안정과 후회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노인 자살률 증가.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일 평균 65세 이상의 노인 1명 이상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 바로 그 비율이 여름철에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밝고 활기찬 계절이라는 여름의 이미지와는 달리
여름은 많은 노인들에게 외로움, 질병으로 인한 피로,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이 점차 마음을 갉아먹는 무거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신체 질환과 달리 노인이 자살을 결심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는 대체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눈에 띄기 쉬운 몇 가지 징후로는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침묵,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 감소,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과거에 대한 언급이 많아짐, 혹은 살아도 별 의미가 없다, 내가 떠나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같은 식으로 죽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갑자기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일기를 쓰고 편지를 남기며 소중한 물건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노인은 삶의 한 시점에 이르면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매우 민감해지게 됩니다. 잊혀졌다는 느낌, 가정 내에서의 역할 상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은퇴 후 대체 활동의 부재,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큰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여름철이 되면 젊은이들이 여행을 다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반면 노인들은 정반대의 세계에 놓이게 됩니다. 조용하고 고요하며 때로는 절망에 빠진 세계입니다. 고온으로 인해 불면증, 피로감, 짜증 등의 증상도 심각해지고 이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기존 질환이 제때 발견되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자살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자살을 시도한 한 번의 경험조차도 설령 실패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경험을 한 노인은 종종 자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낍니다. 가족 역시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기 어려워하며 위기를 겪습니다. 관계에 금이 가고 그 일이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후의 모든 대화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가족들은 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는 일은 병원이나 심리학자의 몫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노인 자신까지 포함한 모두의 책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조차 외롭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큰 의미를 지니는 행동들, 자주 전화하기, 함께 시장 보기, 가족의 작은 결정에 노인을 참여시키기, 매일 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노인의 수면 상태, 기분, 약물 복용 이력을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우울증 징후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조용해지는 것과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인이 말수가 적고 자주 잊고 외출을 꺼리는 것은 흔히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함은 많은 가족들이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놓치게 만듭니다. 더 슬퍼진 눈빛, 밤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남, 삶의 무의미함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초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큰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노인이시라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자녀와 손주의 삶에서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자주 표현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슬프고 외롭다고 느낀다면 제발 말해주세요.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으세요. 누군가 당신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족과 돌보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관심을 갖지 말아주세요. 손을 잡아주는 것, 나는 부모님이 필요해요. 라는 말 한마디, 차 한 잔의 초대가 누군가를 붙잡아둘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은 지나가겠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4번. 에어컨 사용 부주의로 인한 폐렴. 매년 여름, 한국의 노인들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이 급증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역설. 겨울에 흔한 병인 폐렴이 무더운 여름철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집집마다 있는 익숙한 에어컨입니다. 노인이 폐렴에 걸리면 젊은 사람처럼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침을 많이 하거나 고열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피로감, 얕은 호흡, 식욕 저하, 수면 장애, 가끔 가슴 답답함이나 밤에 한기가 드는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가는 마른 기침, 약간의 두통, 혹은 단순한 몸이 찌뿌듯함으로만 나타나 가족들이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의 몸은 온도 변화에 훨씬 민감합니다. 특히 호흡기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 점막이 얇아지고 면역 체계도 약해지며 폐의 탄성도 떨어집니다.
찬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점막이 자극받고 성모 운동이 방해받아 세균이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게다가 에어컨을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곰팡이나 병원균이 서식하기 쉬워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노인은 자는 동안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 점액이 정체되기 쉬운데 이 역시 폐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노인의 폐렴은 단순히 호흡곤란이나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정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고 숨이 차는 느낌은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며 수면장애와 식욕 저하로 이어집니다. 폐렴이 한 차례 지나간 후 노인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거나 질병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날씨를 두려워하며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점점 폐쇄적인 삶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어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인의 경우 실내 온도를 26도 이하로 낮추지 않는 것이 좋으며 송풍 모드나 수면 시 에어컨 자동 종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은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냉기가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어컨은 여름철에 최소 2달에 한 번은 청소하여 먼지와 곰팡이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침이 길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 미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노인의 폐렴 증상은 종종 가볍게 여겨집니다. 약한 기침, 피로, 식욕 저하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가슴 답답함이나 밤새 추위로 잠을 설친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런 인내심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바쁜 가족들이 시원하게 해드리자며 에어컨을 켜놓은 채 노인이 젊은 사람처럼 추위를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오해, 무심함 혹은 부주의가 노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곤 합니다. 에어컨은 제대로 사용하면 여름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침 한 번, 조부모님의 잠자리 한 번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조용한 방에서 홀로 추위에 떨게 하지 말아주세요. 단지 우리가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로요. 노인 여러분, 불편함이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건강은 참고 견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온도 조절 버튼 하나, 제때 덮어드리는 얇은 담요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작은 것들이 여름을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완전한 계절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5번.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뇌졸중이라고 하면 대부분 추운 겨울날을 떠올립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혈액이 쉽게 끈적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름도 심혈관계의 조용한 적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률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다른 계절보다 약 15%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주요 사망 원인이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단순히 더위 때문만이 아니라 노인의 신체가 환경 변화, 온도 변화, 생체 리듬 변화에 민감하고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은 영화처럼 갑자기 격렬하게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 경우 증상이 매우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심장이 빨리 뛰고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손발이 약간 저린 느낌, 잠깐 말이 꼬이거나 균형을 잃는 증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걸을 때 불안정하다거나 정신이 평소보다 멍한 것 같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실제 뇌졸중이 일어날 때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체내 수분이 더 빨리 손실되고 혈관이 확장되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 더 위험합니다. 노인의 심혈관계는 이미 약해져 있고 혈관 탄력도 떨어져 있으며 체온 조절과 혈액순환 능력도 둔해져 있습니다. 고온은 수분이 부족할 때 혈액이 더욱 끈적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병력이 있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즉사하지 않더라도 대개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말하는 능력을 잃거나 반신마비, 신체 통제 상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체적 손상 외에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정신적 영향입니다. 무력감, 위종감, 짐이 되었다는 부끄러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며 겪는 우울증 등 가족들 또한 재정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되며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간병은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 노인의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단순히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절제되고 신중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선 하루 종일 고르게 물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해야 하며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합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고 너무 더운 공간에서는 무리한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에어컨이 있다면 시원한 정도로 사용하되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혈압을 측정하고 몸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 고에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피로, 말이 어눌해지거나 반신마비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응급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몇 시간뿐입니다. 노인은 쉽게 피곤해하고 자주 잊으며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이면에는 뇌졸중의 시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어지럽다 고만 말하고 며칠 뒤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피곤한 것과 질병의 초기 증상을 혼동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되면 많은 뇌졸중 사례는 생명을 구하거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심장은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랑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름은 꽃과 햇살의 계절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쉽게 피로하고 지치며 쓰러지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하도록 서로를 챙겨주세요. 노인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들의 침묵까지 귀 기울이며 항상 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노인 여러분, 어느 날 특별히 피곤하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자녀에게 전화하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 하나가 이 뜨거운 여름날 누군가의 심장을 조금 더 단단히 뛰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래야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시원한 방 한 칸, 제때 건네는 물 한 잔, 때맞춘 따뜻한 시선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모든 통증이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면 모든 외로움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반드시 약이나 첨단 기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랑과 관심 속에 진정한 돌봄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올여름이 무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나이든 어르신이라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이상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돌보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관심 하나가 지친 노인의 심장이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평온히 뛰게 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